타일러고요. 네, 샘 타일러의 샘입니다. 오늘 이제 할 영화는 스토커라는 영화고요. 네, 1979년에 소련에서 개봉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또 소련에서 개봉된 영화. 그렇죠. 특이하네요, 굉장히. 소련 영화입니다. 네네. 소련 영화고요. 감독은 제가 웬만하면 이제 영화 얘기할 때 감독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인데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인데 천재입니다. 그 유튜브에 이 영화가 이렇게 어느 날 추천에 뜨더라고요. 스토커라고 뜨길래 그냥 딱 제목만 스토커라고 돼 있어요. 설명도. 네.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했는데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첫 화면이 강렬합니다. 화면이 꽉 차 있는데 방을 이제 처음 방을 비추거든요. 한 1분에서 몇 분 정도 방만 비춰요. 그것도 흑백입니다. 약간 그 흑백도 갈흑색이라고 해야 되나? 갈색이 약간 들어간, 붉은색이 약간 들어간 흑백인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구도가 사람 눈을 이제 뭔가 잡아끕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 장면만 보고도 천재인데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되게 잘 찍었어요. 그 첫 장면이 그 별거 아닌 방인데 그 구도가 완벽합니다. 그 침대가 하나 가운데 그 침대에 딸이랑 엄마랑 아빠랑 자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원래는 그 SF 영화 소설이에요. 네. 공상과학 소설인데 소련 시대 때 뭐 인터넷에 들리는 말로는 뭐 공상과학 시절에 이제 소설 검열이 워낙 심하니까 네. 그 공산당 비판도 못 하고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그 SF라는 그 장르를 픽션 장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약간 공산당도 이제 비판하고 비평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하나의 썰로 남겨두고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구역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생겼는지 몰라요.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완전 반대입니다.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공간을 바꿉니다 스스로가. 네. 들어가면 죽어요. 잘못 돌아다니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스토커 그리고 교수 그리고 작가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이 세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군인이 막습니다. 이 세 사람을. 군인이 못 들어가게 해요. 거기를 이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스토커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그 작가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이 안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따로따로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토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컬러로 바뀌어요. 들리는 말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드레이 감독이 자기 영화 재미없다고 안 볼 사람들은 그냥 흑백 보고 떨어져 나가라고 일부러 한 10에서 15분 정도는 흑백으로 만든다는 썰이 있는데 그것도 썰이니까요. 네네네. 확인할 바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사실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그 구역에 세 명이 들어가면서 이제 컬러로 전환이 됩니다. 그 세 개의 너트를 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헝겊을 말아요. 하얀 헝겊을 말아서 던집니다. 던져보고 안전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되게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1979년도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어마어마하게 잘 표현했어요. 저기는 뭔가 새로운 구역이다. 네. 근데 누가 봐도 그냥 지구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자연이면서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어마어마하게 잘 살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토커랑 막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막 진행을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네네. 목적지가 어디냐면 방이 하나 있어요. 이 안에. 그 방에 왜 가냐면 방에 가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면 소원을 들어줘.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구역을 헤매고 이제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데 서로 간에 대화도 하고 온 목적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관문에 도착합니다. 터널이에요. 네. 이 터널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나중에 얘기하고. 그 터널을 들어가는데 작가가 먼저 들어갑니다. 작가가 들어가요. 그 폴큐파인 뜻이 멧돼지인가요? 멧돼지 아니면 고슴도치네요. 네. 고슴도치인데 그 전에 고슴도치라는 사람이 왔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은 그 방까지 그 소원을 이뤄준다는 방까지 도착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마어마한 갑부가 된 거. 근데 갑부가 된 뒤 며칠 뒤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자살을 했는지. 근데 어쨌든 그 터널을 작가가 지나갔어요. 근데 뒤에서 스토커가 되게 뻘쭘한 자세로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면서 그걸 바라봅니다. 근데 작가가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본 스토커가 교수와 함께 그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을 얘기해줘. 사실은 고슴도치, 그 전에 방문했던 사람의 별명이겠죠. 그 사람의 동생이 그 터널에서 그 죽었다. 이게 부비 트랩이다.
그랬더니 작가가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네가 잘난 줄 아냐? 네가 여기서 네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네가 지금 누가 죽는지 누가 살지를 네가 선택하는 거냐?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놈이 이 안에서 네가 길 좀 볼 줄 안다고 잘난 척하는 거고 신처럼 구는 거냐? 막 작가가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면서 이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슴도치의 동생이 여기서 죽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왜 고슴도치가 그런 갑부가 부자가 되고 나서도 자살을 했는지. 작가가 추리하기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고슴도치는 분명히 자신의 동생을 살려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방은 고슴도치의 무의식이 갖고 있던 진짜 소원을 들어줬을 것이다. 그래서 갑부로 만들어준 것이다. 고슴도치는 동생을 살려달라고 입으로 말했지만 무의식 저편에서는 갑부가 되는 것을 소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갑부가 됐고 결국에는 자기가 동생을 살리지 못했다는 동생 대신 돈을 선택했다는 자책감에 자살을 한 것이다. 결국에는 그 세 명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불안했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네.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해석하기 나름이죠. 왜 안 들어갔을까? 네. 세 명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스토커가 또 좌절을 해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그 방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작가가 따져 물었듯이 그 안에서만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고 그 구역에 들어갔을 때 스토커는 마치 고향에 찾아온 것 듯한 자기가 뭔가 특별한 곳에 온 듯한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가 솔직히 좀 지루는 해요. 지루는 하고 옛날 영화인지라 이렇게 뭐 지금 흔한 말로 얘기하는 이렇게 속도감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영화를 좀 보신 분들이나 이렇게 영화를 어떻게 찍었을까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 장면은 어떻게 찍었을까? 어디서 찍었을까? 저기서는 어떻게 저렇게 클로즈업을 했을까? 79년도에 찍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정말 잘 찍은 영화고요. 당연히 CG 하나 없고요. 네. 뭐 없겠죠. 79년도니까 그렇죠. CG라는 단어가 없을 때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걸 보면 소비에트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뭔가 좀 어깨를 겨눌 만하긴 했다. 네. 뭔가 아예 완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속된 말로 개털은 아니었구나. 네. 그 영화 찍는 그 스케일이 그러네요.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이 서로가 나누는 대화도 생각할 거리를 되게 많이 던져줍니다. 근데 그걸 떠나 비주얼이 너무 미쳤어요. 그 당시에 찍었다고 하기에 지금 봐도 이거는 세련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천지가 찍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약간 과찬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 서방 우리가 말하는 서방. 네. 서방에서는 좀 대표적인 게 2001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네.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그 네네. SF 영화가 좀 가장 그 고전 반열에 올라 있는데 저는 약간 스토커의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정도가요?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저는 안타까운 건 이 감독이 결국에는 프랑스로 망명을 하는데 네.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바보들 때문에 내가 영화를 못 찍는다. 저 고위 관료직들 때문에 내가 저런 바보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영화를 못 찍고 이러고 산다. 어마어마하게 한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질투하는 저 멍청한 놈들 때문에 저 멍청한 놈들이 나를 질투해서 앉아서 펜대나 굴리고 멍청한 놈들이 그거를 몇 번을 얘기합니다. 일기장에 써 있을 정도로. 근데 되려 이제 소련보다는 서방에서 유럽에서 특히 유럽에서 이 감독을 어마어마하게 쳐주고요. 칸 영화제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뒤로도 뭐 폴라리스 뭐 진짜 좋은 영화들을 많이 찍어 놓으신 것 같고요. 뭔가 재미라는 것도 좀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느리다. 근데 좀 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스토리도 스토리가 좀 생각할 거리가 많지만 미학적인 측면에서 한 번쯤은 꼭 볼만한 영화다라는 생각에 오늘 추천을 드렸고요.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스토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그 영화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지원도 모스크바에서 했거든요. 모스크바 영화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네. 나라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소련을 계승했다고 보긴 좀 힘드니까 저작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올라와 있나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라와서 봤고요. 지루합니다. 지루하다는 점 다시 한번 밝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잠입자라는 이름으로 네, 개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흔히 스토커라고 하면 이제 약간 좀 되게 범죄자인 것 같은 약간 그렇죠. 여기서의 스토커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잠입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럴 수 라는 취지의 글이 좀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한 번쯤 시간이 되시면
찾아서 보시는 걸 적극 권장하고요. 네. 인터넷 찾아보면 이것보다 더 쳐주는 영화가 이제 폴라리스라고. 네. 그것도 이제 그 폴란드 소설입니다. 어. 폴란드 SF 소설이고요. 네. 이 감독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화가 이제 스토커랑 폴라리스인데 네. 폴라리스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라고 이제 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련 영화였고요. 저 살면서 소련 영화를 처음 봤는데 생각 외로. 근데 확실히 이제 소비에트 소련 영화였지만 마지막이 확실히 소련 영화다라고 네. 느낀 게 마지막에 그 무의식이 네가 부자가 되길 원하니 부자가 만들어주겠다. 네. 부자가 되고 난데 자살을 했다. 돈보단 사람이지. 약간 이런 게 없잖아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검열을 피하기 위한 것인 수도 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의식을 이제 영화 전면에 내세운 영화 중에 하나고요. 진짜 한번 볼만한 그냥 한번 틀어놓기라도 해볼 만한 첫 장면이라도 볼만한 그런 네. 영화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로 타이러님의 오늘 스토커 영화 방송이었고요. 로 타이러님의